주목받지 못하는 즐거움. 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제가 오늘은 주목받지 못하는 나, 그리고 아직까지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해요.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막연한 성공에 대하여 꿈꿔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뭐랄까, 그 성공에 대한 개념이랄까? 아무튼 성공과 성취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학을 전공하였고요. 그쪽 방면에서 커리어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컨텐츠를 아직까지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유튜브에서 창작물 관련 작업들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우선 창작한 글을 기반으로 그림이나 3D 모델링을 공부하면서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나이는 30대라고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주목받지 못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태껏 살아오면서 주목을 받기는커녕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쉽게 말해서 열등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그러한 것들을 극복했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고의 프로 선수들도 반복적인 연습을 한다. 대학교 1학년 때 이야기인데요. 학과 사무실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학과 사무실의 조교 선생님께 방문하였습니다. 조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네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걱정이 돼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반항아 기질이 있었나 봐요. 제가 조교 선생님에게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학생들은 부끄러워하거나 자신을 굽히고 들어오면서 조언을 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교님은 저의 반응에 약간 놀라움을 느끼시며 저를 옆자리에 앉혀놓고 정신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제가 소속한 학과에 농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조교님이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보시고는 제가 농구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프로 농구 선수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프로 농구 선수라 하면 학생 시절부터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프로 농구 선수도 자유투 성공을 위해 반복적인 연습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반적으로 훈련을 할 때는 프로 선수들이 자유투 같은 거는 거의 실수하지 않을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러나 실제 시합 때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스트레스를 견뎌내면서 성공시키기 위해 그들에게는 소위 말해 식은 죽 먹기의 훈련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지금 생각해보면 단순한 이야기였지만 그 속에 대단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미 잘 아는 것, 그리고 잘 하고 있는 것이라도 반복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당하자. 나는 아직 주목받지 못하는 아마추어이니까. 최근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김동식 작가님이라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주물공장의 노동자에서 인터넷 단편 소설을 올리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회색인간, 13일의 김나무 등의 다수의 단편 소설집을 출간하여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분입니다. 김동식 작가님께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 기억이 나네요. 인터뷰어가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프로 작가가 되어서 글을 쓰는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있는지라고요. 김동식 작가님이 말하기를
지금은 유명한 인터넷 플랫폼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독자분들이 편당 100원의 돈을 지불하며 작가님의 글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자분들이 100원의 돈을 내면서 욕할 권리를 산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추어 작가일 때보다 쉽게 글을 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은 아마추어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누구에게 냉정한 잣대로 평가받고 있는 시기는 아니니까 각자의 분야에서 당당하게 실력을 키우는 것이 주목받지 못하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적 안정감을 가지자. 갑자기 왜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 즉 금전적인 부분에서 힘들지 않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노력과 행운이 뒷받침되어서 이른 나이부터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극소수의 경우이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이고 그 과정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꿈을 포기한다면 엄청나게 억울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이상과 현실의 중간 지점에서 지금을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생의 경우에는 당연히 학업이 우선시 되어야겠지만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잔고를 조금 만들어 놓는다던가 직장인의 경우에는 월급을 열심히 모으고 절약하여 경제적인 압박이 없게끔 재정 상태를 준비해 놓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수입의 확대보다 지출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관리는 결국 평생 해야 하는 거니까 주목받지 못하는 지금 시점부터 미래를 위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다. 저는 이런저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편인데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 일단 도전하는 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단 질러놓고 본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래요. 그런데 막상 무언가를 시작해보면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일단 시간적인 부분부터 문제가 됩니다. 다들 그렇잖아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시간적인 부분을 해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다음 단계는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도전한다던가 시작할 때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시점부터는 일단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많이 긴장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시작 과정을 거치면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기도 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잠시 미루어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야 하면서 완전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일단 시작을 하되 그 과정상의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각 분야의 세계적인 대가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아직은 갈 길이 멀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겸손한 표현인 것인지 진심을 담은 말인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목받지 못하는 삶의 과정을 견뎌내어 대가가 되어보면 알 수 있겠죠.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전문가들을 만나보았을 때 그분들도 하시는 말들이 아직은 잘 모르겠다. 어떤 재밌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저희 수준과 비교했을 때는 대단한 수준에 올라 있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나?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시작을 하십시오. 원래 어렵고 힘들고 끝이 없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져라.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저는요, 쉬어도 쉰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가 언제냐면, 미뤄둔 일이 있을 때, 쉬어도 기분이 참 찝찝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해야 하는 일의 종류를 보통 두 가지의 성격으로 분류해 놓습니다. 하나는 나의 역량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일이고, 다른 하나는 역량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양이 많은 일입니다. 우선 저의 실패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는 어려운 일부터 처리하고 먼저 덤비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 시작할 때부터 표정이 안 좋아지고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시간을 낭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제대로 뭐 하나 하지도 못하고 지쳐서 두 가지 일 모두 실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우선 업무에 어려운 일과 양이 많은 일 두 가지가 있을 때는 어려운 일부터 간략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 어려운 일에서 제가 아는 부분, 모르는 부분, 이 정도로만 머리에 남게끔 파악해 두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일단 어려운 일은 접어두고 상대적으로 쉽지만 양이 많은 일들을 시작합니다. 시간만 많이 들이면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는 제 자신에게 핑계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순 무식하게 그냥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나중에 하려고 남겨두었던 어려운 일의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기도 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실천하는 중에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고독을 즐겨라. 고독을 즐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생각에 잠기는 것인가? 제가 고독을 즐겨라. 이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요. 사색을 하라는 것입니다. 동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부터 현 시대의 유명 인사들까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색하라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 중에 있습니다. 공부라 하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독서가 되겠죠. 같이 독서하고 좋은 정보를 습득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은 많지만 진짜는 희소하다. 미디어나 주변을 살펴보면 시쳇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많이 부럽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아니 나만 주목받지 못하고 살고 있나? 이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느 정도 잘 나가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진짜인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제가 설명 더 안 해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참고로 저만의 정신승리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목표를 크게 설정하는 편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요. 나의 역량보다 비교적 큰 목표를 설정하고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 성장 속도도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이상적으로 진짜에 근접한 결과를 획득했다면 100점이 되겠지만 90점,
80점의 결과에만 도달해도 소위 말하는 잘난 사람의 범주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최선의 결과는 가치 있는 것이지만 차선의 결과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을 인정하자. 부족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자연스러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인정해 버립시다. 그렇게 한다면 부족함을 하나씩 채워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될 겁니다. 나는 왜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을까? 내 능력은 이것밖에 되지 않지? 앞으로 열심히 할 자신이 없어. 라고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훗날이 지나고 보면 주목받지 못하는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즐거운 시간 중에 하나였다고 기억될 것입니다. 행복은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인생은 모두가 한 번 사는 것이잖아요. 모든 이가 행복해야 하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겠다. 이런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을 즐기기만 하면 나의 미래가 불행해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할까? 유행이 한참 지난 발상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지금도 행복해야 하고 미래에도 행복해야 합니다. 딱히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저 내가 열정이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서 치열하게 지금을 살아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 안 보고 치열하게 사는 것을 상상해보면 상당히 즐겁잖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주목받지 못하는 즐거움에 대하여 말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만나요. 안녕.